근데 성형수술을 결정할 때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잘못될까 봐요. 왜냐면 부작용, 잘못된 사람들 요즘 진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퍼포먼스를 낼 수 없는데 너무 넓혀놓으면 사고를 칠 수 있어요. 결국 경험이 쌓이고 쌓여야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봐요. 외과적인 부분은 사실은 그게 되게 강하죠. 80대 할머니를 이제 따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안면거상을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 수술을 왜 하고 싶냐. 자기가 고운 얼굴로 세상을 뜨고 싶다.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다. 이건 해야겠다. 네, 원장님이 보시기에 성형이 잘 되었는데 환자 본인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초창기 때는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장이 만족했다라는 거는 수술적 만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수술이 잘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적으로 만족하는데 환자는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당연히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잘 맞으려면 환자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뭐가 바뀌길 원하는지, 어떤 변화가 중요한지.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은 눈이 수직폭이 높아서 강아지상 같이 되게 착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런 상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눈끝이 올라가면서 약간 좀 더 강해 보이는 이상도 있으면서 약간 그런 뉘앙스에 좀 그런 약간 단지 착해만 보이는 그런 눈망울은 싫다, 이럴 수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수술적으로는 둘 다 만족해야 할 정도, 남들이 봤을 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나 본인이 불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식으로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는 환자가 원하는 니즈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성형외과를 찾아가거나 그랬을 때는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꼭 얘기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그 결과물 자체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판타스틱. 성형수술을 이제 환자분들이 하기에 앞서 아시면 좋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특히 중년분들 입장에서 성형수술을 처음에 받으시는 분들, 중년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게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성형수술을 결정할 때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잘못될까 봐요. 왜냐면 부작용, 잘못된 사람들 요즘 진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를 통하면 사진들 보고 저희부터 깜짝 놀라거든요. 저분들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저도 들기도 하고, 이러니까 수술을 잘 찾아서 잘 받아야 되는데, 원래 의학이라고 하고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단과 치료를 해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안 좋거나 이럴 때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병원 가서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못 가진 않잖아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기 때문인데, 성형외과는 진단과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이상하게 상담이라는 개념으로 변질이 됐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상담은 아니죠. 내 얼굴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는 거고, 그 진단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적절한 어떤 수술을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그 진단을 맞춰서 수술을 결정한다면, 만약에 내가 리스크가 크거나 그런 감당하기 싫은 부작용이 생길 만한 일들은 피해가고 싶다,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런 진단이라는 과정들이 너무 많이 상담으로 변질돼 버리면서 생략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들이나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상담이 아닌 진단이 우선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경이 굉장히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과거에 수부 전문의로 계셨잖아요. 네.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부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손가락 절단 환자들을 만나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신경, 인대, 혈관을 다 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어야 되니까 그 속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신경도 찾아야 되고 혈관도 찾아야 되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구조는 잘라지면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쑥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속에 숨어버리는 거죠. 숨은 애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을 열심히 찾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신경이든 혈관이든 그런 부분들, 느낌, 모양,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수술을 하면서 걔네들을 만났을 때 쉽게 다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결국 경험이 쌓이고 쌓여야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봐요. 외과적인 부분은 사실은 그게 되게 강하죠.
초기에 경험치가 약할 때는 수술의 범위를 생각보다 넓힐 수 없어요. 근데 넓히는 사람도 있죠. 그건 이제 개인마다 성격이 다른데 자기가 퍼포먼스를 낼 수 없는데 너무 넓혀놓으면 사고를 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적정선 내에서 조금씩 넓혀나가야 되는 거죠. 기초가 쌓였을 때 나중에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술 파트는. 지금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10년 이상 지금 하셨잖아요, 임상을. 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여유로우시겠네요. 그럼 피부과 원장님과 성형외과 원장님이 하시는 시술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제 일 끝나고 네. 서로 이제 레이저를 해준다든가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기계들이니까 네. 그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서로 이제 관리를 해준 경우가 되게 흔하게 많고요. 장비가 옆에 같이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한 편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남자 원장님들보다는 여자 원장님들이 훨씬 더 그런 거에 세밀하게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남자 원장님들은 그렇게까지 막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하는데 아닌 분들도 많아요. 아픈 거 싫어서. 편차가 되게 큽니다. 모든 이제 뭐 피부나 성형 쪽 일하는 원장님들이 그렇게 당연히 할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정도도 안 될걸요. 막상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원장님은 어느 정도 주기로 하셨어요? 저는 분기별 좀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은 안 되는 것 같고 한 석 달, 넉 달에 레이저 같은 걸 이렇게 하는데 얼굴에 좀 살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인모드 같은 걸로 좀 죽여주고요. 그래서 볼륨이 좀 줄어들면 좀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뭐 그런 울산한 슈링크 같은 이제 그 초음파 레이저로 다시 좀 그 근막층을 좀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이제 상황 봐가지고 요즘 좀 이거 좀 해야겠다 싶은 분위기에서 이제 레이저를 좀 하고 보톡스는 잘 못 맞겠더라고 아파가지고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맞아주면 좋으니까 하는데 1년 간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쨌든 하면 안 하는 것보단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판타스틱. 근데 이제 중년분들 중에서 평생을 수술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첫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도 많잖아요. 많습니다. 네,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 계실까요? 아버님들 같은 경우도 눈이 처지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수술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다음에 따님분들이 이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따님분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뭐 상담을 하고 뭐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잡아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고 뭐하고 해서 뭐 쌍꺼풀을 만들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여기를 하고 막 설명하고 그러면은 뭐 아버님 데리고도 안 해요. 뭐 탑도 없어요. 근데 옆에 따님이 얘기해. 아유 뭐 쌍꺼풀 너무 늦게 하고 뭐 아이고 이거 안 돼. 하면서 뭐 안 된대 안 돼. 아버님 말도 안 해요. 그냥 그렇죠. 뭐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수술 당일날 됐어요. 아침에. 디자인을 막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요 좀 쌍꺼풀을 좀 높게 잡으면 쌍꺼풀 나오면서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런 거는 뭐 싫다고 하셨고 뭐 늦게 하고 그러는데 근데 나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갑자기 한마디 하십니다. 그럼 눈이 갑자기 쌓여집니다. 따님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눈을 동글동글 뜨면서 저를 쳐다보고 당일에. 깜빡깜빡하면서 아빠를 쳐다보고 그래서 어? 무슨 얘기야? 아니 뭐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고 이랬으니까 뭐 이제 뭐 이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래요. 그럼 이제 따님 보고 나가 있으라고 그럽니다. 아버님이랑 진지하게 대화합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도 좀 자기 쌍꺼풀이 있었으면 그것도 좀 괜찮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뭐 그 시절에 무슨 뭘 하고 그러냐. 이제는 내가 벌써 60대인데 아니면 좀 이렇게 하면 좀 난 괜찮을 것 같다. 아버님 뭐 느끼해 보이고 난 뭐 괜찮던데?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쌍꺼풀로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율이. 아버님들이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 처진 것도 제거하고 새로운 느낌도 가지고 일거양득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따님도 와이프분도 아버님이 진짜 뭘 원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멀리서 이제 뭐 전라남도 뭐 저기나 뭐 해남 땅끝이나 이런 데서도 진짜 일생의 첫 번째 수술을 원장님한테 맡기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고 수술을 하는 걸까요? 저도 그런 게 많이 궁금했었던 게 이제 극한에 있었던 분은 이제 84세 할머니였는데 84세 할머니를 이제 따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안면거상을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 수술을 왜 하고 싶냐. 이제 그 나이 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밭농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햇빛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정도로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요 피부가 완전히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피부에 주름이 진짜 많아요. 피부 처짐 자체랑 피부에 주름이 너무 많은 상태가 되니까 자기가 고운 얼굴로 세상을 뜨고 싶다. 얼굴이 이렇게 쪼글쪼글해서 이런 상태가 아니라 좀 이게 고왔으면 좋겠다. 이 피부가 마지막을 보는 가족들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다. 이건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잘 말씀을 드리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최선의 방향상에서 해서 시간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수술을 해서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말
원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뭐 돈이든 시간이든 뭐 할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절실해지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를 할 수 있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다. 저도 되게 고마운 일이죠. 너무 생각지도 못한 그분의 답변이라서 굉장히 충격이네요. 참 되게 좋아했던 표정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이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세우고 계시겠죠, 어머님? 어머님 어쨌든 최소 100세 시대니까 일단은 어머님 84세인데 16년도 짧잖아요, 어머니. 근데 왜냐면 그 정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머니 체력을 봤을 때 한 120세 이상 문제 없으니까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어머니. 좋습니다.